네, 그러면 축구 승무패 2회차 3연속 적중을 위해서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경기는 이탈리아 세리에 A 경기인데 엠폴리 대 레체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우면서 레체 쪽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엠폴리 쪽 승무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레체 승리 투표율이 10%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레체 승리 아예 역배 픽도 충분히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 팀이 11월 달에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1대1 무승부가 나왔었고 당시에 레체가 홈에서 기대 득점 1.58, 슈팅 숫자 18개, 점유율 59%를 가져가면서 엠폴리보다 좀 더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체의 투표율 10%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데 베네치아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8번으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엠폴리 경기는 무승부를 깔고 가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엠폴리가 고무적인 것은 이 레체보다 공격 쪽에서 좀 더 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주포 공격수 에스포시토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모든 대회 6경기에서 6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엠폴리의 공격수 에스포시토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상당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에스포시토 뿐만 아니라 콜롬보라는 공격수 역시 5경기 2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굉장히 빈곤한 팀이지만 그래도 엠폴리가 좀 더 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 1승 4무 4패 특히나 홈에서는 3골밖에 넣지 못해서 이 세리에 A에서 홈에서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엠폴리 역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레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하고 특히나 세리에 A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 레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정에서는 1승 1무 7패, 원정에서는 2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레체는 세리에 A 원정에서 가장 득점이 적은 팀이고 엠폴리는 홈에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빈공을 보여주면서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레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가스파르 선수와 미드필더 라피아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수비 쪽 공백이 우려가 되고 레체의 주포 공격수 크르스토비치가 최근에 3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에스포시토와 콜롬보의 컨디션이 좋은 엠폴리보다도 최전방에서의 마무리가 아쉬울 수 있는 레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엠폴리의 승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체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대비해서 실제 득점이 마이너스 9.55골로 현재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정에서는 딱 2골에 그치고 있는 레체이기 때문에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엠폴리 역시 홈에서는 가장 적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엠폴리가 이번 경기 말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엠폴리가 평균 점유율이 40%고 레체가 43%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평균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리에 A에서 롱볼을 3번째, 5번째로 많이 뿌리는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선수비 후 역습, 롱볼을 때리는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홈팀 엠폴리가 본의 아니게 홈팀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선수비 후 역습 롱볼 축구 색깔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것은 원정팀 레체이기 때문에 엠폴리가 무리해서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은근히 레체에게 말릴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1번 경기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우디네스 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 우디네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안픽에서는 무승부도 한번 바치고 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됐지만 제가 그래도 아탈란타 믿어보는 이유는 이 우디네스가 최근에 아탈란타 상대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난 11월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아탈란타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우디네스인데 최근에 아탈란타 상대로는 14경기에서 5무 9패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탈란타가 굉장히 천정 면모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우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디네스의 2m 장신 공격수 로렌조 루카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2m 장신이다 보니까 헤딩, 뚝배기가 상당히 좋은 공격수인데 이번 경기 이 우디네스의 루카라는 공격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또한 공격뿐만 아니라 우디네스가 골키퍼도 결정이 되는데 주전 골키퍼 오코에 선수가 손목 부상으로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우디네스가 공수 핵심 자원들이 모두 이탈이 되고 아탈란타 상대로 굉장히 약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좀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했지만 최근에 세리에 A 경기만 놓고 보면 12경기에서 1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탈란타도 하나 아쉬운 점은 주포 공격수 레테기 선수가 최근에 허리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레테기 선수가 결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레테기 선수가 결장했던 두 경기에서 1무 1패 승리가 없었던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아탈란타도 만약에 공격수 레테기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탈란타에는 공격수 루크먼 선수와 케텔레아르 선수가 있지만 이 두 선수가 최근에 각각 4경기에서 한 골, 2경기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탈란타 역시 레테기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최대 강점은 바로 세트피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 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2m 장신 공격수 루카 선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루카 선수의 뚝배기가 없다면 우디네스 특유의 세트피스 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세트피스 수비면에서는 확실히 우디네스가 아탈란타보다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루카 선수가 빠지는 우디네스가 좀 더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대비해서 골 결정력이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양팀 모두 주포 공격수 루카 선수와 레테기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골 결정력이 아쉬울 수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퀄리티를 기록해 봤을 때 그리고 우디네스의 주전 골키퍼 결장까지 고려해 봤을 때 천정 면모를 또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우디네스의 단독 패배로 가보고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는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경기 호펜하임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인데 이 경기 호펜하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깔고 가면서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펜하임이 최근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이 모든 대회 11경기에서 1승 5무 5패 부진한데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체력적인 부침을 겪으면서 스쿼드 뎁스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첫 맞대결을 가졌었는데 FA컵 경기에서 이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0대3으로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볼프스 상대로 1승 1무 3패 열세였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굉장히 열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호펜하임의 주전 공격수인 빌터 선수가 부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호펜하임이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호펜하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는 0승 4무 3패지만 홈에서는 3승 1무 4패에 굉장히 홈에서는 승점을 쌓고 있고 특히나 원정보다 득점이 홈에서 4배가 증가가 되는 호펜하임이기 때문에 호펜하임 특유의 홈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전 공격수 빌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다는 점, 그리고 호펜하임의 에이스 공격수인 크라마리치 선수가 최근에 8경기 한 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호펜하임 특유의 공격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원정에서 4승 1무 2패, 홈에서의 2승 2무 4패보다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볼프스부르크이고, 특히나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강력한 세트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볼프스의 주포 공격수 요나스 빈 선수가 리그 4경기에서 4골, 공격수 아모우라 선수도 5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주요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은 볼프스가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볼프스부르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 11골,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세트피스 득점도 1등이지만 볼프스가 세트피스 실점도 10골로 1등이기 때문에 이 볼프스는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딱 3골밖에 없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공략하기에는 이 호펜하임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은 팀은 볼프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프스의 최대 강점은 바로 골 결정력인데,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 플러스 7.63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대비해서 실제 오픈 플레이 득점이 마이너스 3.5골이기 때문에 5번째로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골 결정력 측면에서 볼프스가 5위, 그리고 주전 공격수 빌터의 부상 결장, 호펜하임의 에이스 공격수 크라마리치의 골 감각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공격력과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 볼프스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FA컵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이었는데, 점유율은 호펜하임이 56%로 근소하게 많이 가져갔지만 기대 득점이 2.31 대 0.55로 볼프스가 훨씬 더 높았고, 스코어 역시 볼프스가 3대0 완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호펜하임이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겠지만, 볼프스의 효율적인 공격과 세트피스 한 방의 골 결정력이 나오면서 볼프스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3번 경기는 호펜하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하이덴하임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인데,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분데스리가에서 최근에 가장 폼이 좋지 못한 팀인데, 이 하이덴하임은 분데스리가 7연패 중에서 10경기 1무 9패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우니온 베를린도 8경기에서 3무 5패 하락세이기 때문에 양 팀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니온 상대로 2경기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특히나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주포 공격수 피링거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이덴하임이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도 떨어지지만 수비력도 실점이 3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공수 모두가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리그 15경기에서 19실점, 실점이 2번째로 적기 때문에 공격력은 떨어져도 확실히 우니온이 수비력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니온 역시 이번 경기 주전 골키퍼 론나우 선수가 팔꿈치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주전 중앙 미드필더 라니 케디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니온이 홈에서는 3승 3무 1패 6실점만 당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승 2무 5패 성적이 떨어지고, 특히나 홈보다 원정에서 실점이 2배 이상 증가가 되기 때문에 주전 골키퍼 론나우까지 결장이 된다면 우니온 특유의 짠물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니온 역시 득점력이 3번째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경기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니온 같은 경우에도 공격 상황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많은 것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의외로 세트피스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덴하임이 제공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니온 같은 경우에도 제공권 3위를 달리고 있지만 하이덴하임이 근소하게 제공권이 더 높으면서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니온 특유의 제공권 강점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카운터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지만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득점이 딱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하이덴하임 입장으로서는 우니온의 역습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양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점유율이 누가 더 낮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선수비 후 역습 구도를 만들면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굉장히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마인츠 대 보움의 경기인데 이 경기 마인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이변을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보움 사이드 무승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인츠가 상당히 좋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도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거두고 있고 최근에 분데스리가 6경기에서 5승 1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인츠의 공격수 대한민국의 이재성 선수가 리그 6경기 4골 2도움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바이에른 미넨 상대로도 2골을 넣었을 정도로 최근에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인츠가 이번 경기 조금은 우려스러운 것이 핵심 플레이메이커 아미리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최다 득점 공격수인 버카르트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카르트 선수가 리그 10골을 넣어주면서 마인츠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면 마인츠가 은근히 골 결정적 난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분위기 반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분데스리가 2경기에서 1승 1무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하이덴하임과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은근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분데스리가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많고 득점은 두 번째로 적기 때문에 공수 모두에 걸쳐서 마인츠에게 상당히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한 가지 보험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분데스리가에서 제공권, 높이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보험 특유의 높이, 고공 축구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누가 봐도 최근에 경기력과 팀의 체급을 고려했을 때 마인츠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제가 무승부의 이변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마인츠의 플레이메이커 아미리 선수의 통계인데 이 마인츠에서 패스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아미리 선수이고 빅찬스 메이킹도 가장 많은 것이 아미리 선수 그리고 기회 창출 역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아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롱패스 정확도도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아미리고 예상 어시스트, 기대 어시스트 값 역시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미드필더 아미리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마인츠의 아미리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 것은 마인츠의 공격에 있어서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아미리 선수가 빠지는 상황에서 최전방 공격수 버카르트 선수 역시 햄스트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공격 원투펀치가 결정이 된다면 마인츠도 상당히 공격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상성이 묘하게 겹치는데 보움이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경기당 롱볼이 65회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롱볼을 많이 때리는 팀이 바로 마인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양 팀 모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 때리는 팀인데
이번 경기는 마인츠의 홈 경기이고 마인츠가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양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비 후 역습, 롱볼을 때리는 축구가 오히려 원정팀 보험 쪽이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롱패스 정확도는 분데스리가에서 보험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공권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확한 롱패스를 전방으로 뿌려서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하는 보험의 색깔에 마인츠가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인츠도 제공권이 3등으로 제공권이 강점이지만 그보다 제공권이 더 좋은 것이 바로 보험이고, 마인츠도 보험 다음으로 롱볼을 많이 때리지만 롱볼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팀은 바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 모두 점유율을 40%로 낮게 가져가지만 이번 경기 마인츠가 홈팀이기 때문에 마인츠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면 보험이 굉장히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강점인 롱볼을 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마인츠가 공격 자원들의 이탈 및 상성에서의 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 은근히 보험 쪽 이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역습 실점이 3골로 세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마인츠가 역습 득점이 2골로 그렇게까지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보험에게 웃어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여지고, 보험이 세트피스 실점 역시 7골로 많은데 마인츠도 세트피스 득점 역시 4골로 그렇게까지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인츠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 이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장크트 파울리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데 이 장크트 파울리가 은근히 끈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력은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꼴찌인 팀이지만 실점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2번째로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비 조직력은 있는 팀이 바로 장크트 파울리이고, 직전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도 깜짝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 짠몰 수비가 은근히 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분데스리가에서 활동량 랭킹을 보시면 장크트 파울리가 1등을 달릴 정도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뛰면서 끈적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크트 파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갔는데 최근에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직전 마인츠와의 홈경기에서 1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직전 경기 데이터인데, 먼저 이 슈투트가르트 대 장크트 파울리 통계를 보시면 장크트 파울리가 슈투트 원정에서 점유율을 27%만 가져갔지만 이 슈투트 상대로 오히려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점유율은 상당히 낮았지만 기대 득점값을 보시면 2.09 대 2.16으로 이 슈투트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던 장크트이기 때문에 은근히 효율적인 축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은 프랑크푸르트 대 마인츠 통계인데, 이 프랑크푸르트가 점유율을 71% 가져갔고 슈팅을 34개나 때렸음에도 이 스코어는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마인츠가 아미리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프랑크푸르트가 수적 우위를 점했었기 때문에 수적 우위 속에서 점유율을 무려 71% 가져가면서 34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오히려 1대3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 프랑크푸르트 역시 이렇게 굉장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는 은근히 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슈투트를 상대로 73%의 점유율을 내주고 1대0 승리를 거뒀던 이 장크트 상대로 이 장크트의 짠몰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프랑크푸르트의 스타일을 살펴드리면 프랑크푸르트 역시 평균 점유율이 48%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랑크푸르트가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7골,
4골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역시 바이에른 뮌헨 같이 강팀들을 상대할 때 오히려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으로 강팀들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자신들보다 체급이 떨어지거나 수적 우위 속에서 점유율과 주도권을 쥐었을 때 강점인 역습이 살지 않으면서 은근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장크트 파울리가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는다면 프랑크푸르트가 주도권은 가져가지만 굉장히 답답한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면 장크트 파울리가 수비적으로 내려앉고 프랑크푸르트가 평균 점유율, 자신들의 평균 점유율보다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강점인 역습이 살아나지 않는 구도가 나온다면 장크트 파울리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 장크트 파울리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이지만 이상하게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은 5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비적으로 내려앉는다고 해서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적은 팀이지만 역습 실점은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역습 공격력이 은근히 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고 장크트 파울리가 세트피스 실점이 5골 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세트피스 득점 역시 8골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프랑크푸르트의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민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세리에 A 경기 토리노 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토리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패,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우디네세 대 아탈란타 경기처럼 유벤투스만 만나면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벤투스 상대로 무려 20경기에서 5무 15패 승리가 없었던 토리노이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굉장히 천정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세리에 A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리그 18경기에서 7승 11무 무승부가 무려 11번으로 이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유벤투스 경기는 기본적으로 이 무승부 이변은 깔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인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유벤투스 특유의 무자비 면모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AC 밀란과의 컵대회에서 홈경기 1대2 패배를 당했고 이번 경기 중앙 미드필더 로카텔리 선수가 경고 누적 결장, 주전 측면 공격수 콘세이상과 공격수 블라우비치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유벤투스 역시 토리노와 마찬가지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최다 무자비 면모, 무승부 이변까지 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지만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에는 티아고 모타 감독 체제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아쉬운데 세트피스 득점이 딱 3골에 그치고 있는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토리노 입장으로서는 유벤투스의 떨어지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벤투스는 공격 상황에서 카운터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4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역습에 의한 실점이 단 한 골도 없는 팀이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강점인 역습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 경기 충분히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벤투스에서 빅찬스 메이킹 횟수가 가장 많은 콘세이상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더군다나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수문장의 선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데 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골키퍼가 토리노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면서 이번 시즌 득점 차단 전체 2등,
선방 확률 74.7%, 전체 3등, 그리고 90분당 선방 횟수 두 번째로 많은 선방 횟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골키퍼의 뛰어난 선방 능력과 유벤투스의 주요 공격 자원들의 결장 가능성, 그리고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 무승부가 무려 11번으로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 저득점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토리노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 일부 분석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를 포함한 전체 경기 풀 버전 분석은 풋볼살롱 네이버 TV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네이버 TV를 검색을 하시고 상단에 풋볼살롱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 구독자 전용으로 승무패 2회차 8번부터 14번 나머지 경기 분석을 시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네이버 TV도 꼭 무료로 구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